사회. 시작. 자, 보기에서 맞는 문장을 고르세요. 자, 1번. 인권은 인간이랑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권의 특성에는 인권애가 아니라 인권의인데, 어쨌든 인권의 특성에는 전부인권, 기본권, 보편적 권리가 있다. 전부인권, 보편적 권리는 맞는데 기본권이 아니죠. 바로 기본권이 아니라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고, 전부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뜻으로 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전부인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틀렸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도 기본권이라 부를 수 있다. 기본권은 인권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은 기본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본권의 정의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도 당연히 보장될 수 있겠죠. 인권이라는 이유로. 따라서 정답은 틀렸고 정답은 3번. 2번.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학생들에 대해 아주 내용이 옳은 것은 동문.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믿을만하다. 헌법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걸렸어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바로 헌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따라서 동훈이는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틀렸어요. 용준.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미쳤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들 헌법이 없어요. 하람.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가끔씩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꼭 법률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닙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무조건 법률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람 틀렸어요. 동연. 어쨌든 기본권 제한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나, 기본권 제한이 인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인권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을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 아니죠. 예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 맞죠? 기본권 제한 한계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사람 폐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틀렸죠. 잘못 적었어요. 따라서 5번.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경우세가 이거 무조건 읽어야 돼요.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 공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게 바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또 세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가에서 다와 관련된 기본권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가를 봅시다.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죠.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주세요. 자, 이거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다음은 여자라고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요.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승진해야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평등권이겠죠. 평등권. 다.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건 자기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권이겠죠. 따라서 사회권, 평등권, 자유권입니다. 사회권, 평등권, 자유권. 5번. 침해된 인권의 구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회사, 단체에 문화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인권위원회죠. 따라서 1번 틀렸고,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구치면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에 구치면을
위원회의 구축민원을 제기하죠.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3번.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오타가 살짝 있어요. 국가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도 잘못 적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틀렸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맞다 하세요. 네. 국민인권위원회도 아니고 국가. 제가 이거 할 때 잘못 적었나봐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여기 고치세요. 국민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고 국민권익입니다. 이해하셨죠? 잘못 적어서 죄송해요. 국가기관의 잘못된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저희가 국가권익위원회 맞는 줄 알고 정답 오라인데 어쨌든 이거 고치는 걸로 하고 3번이라 하겠습니다. 4번.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청구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올바른 언론 보도였지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틀렸어요. 올바른 언론 보도면 맞는 거고 올바르지 않은 언론 보도여야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자, 6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조건의 법칙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구체적으로 서술해 볼게요. 자, 근로시간은 무조건 1일에 8시간 이내. 또한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휴식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주어져야 하며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자, 해고는 무조건 30일 전에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겠죠. 또한 임금은 매달 열회 이상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또한 통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주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대충 다 적었다. 그러면 6번 동그라미 하세요. 6번 살짝 어려웠어요. 물론 5번도 뭔가 어렵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는데 죄송해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킹킹. 다음 중 모든 거는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시고 햇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어요. 당연히 침해당했죠. 저와 같이 회사 생활 시간 동료는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적어서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죠. 성과가 적어서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은 건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노동권 침해가 아닙니다. 유빈. 회사에서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금 체불이죠.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가 맞습니다. 또한 윤희. 일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간에 1시간밖에 못 쉰대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면 이것도 오후 3시가 아니라 오후 5시로 바꿉시다. 자, 오후 5시로 바꾸게 된다면 7시간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게 되는 건데요. 틀렸습니다.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휴식시간 근로조건을 위반했죠. 우승. 축구를 하고 오느라고 말로 계약하나. 이제 틀렸어요. 바로 근로계약서 미약성이죠. 따라서 노동권 침해한 기회 받습니다. 지원이. 얘는 틀렸어요. 노동권 침해 당하지 않았어, 너는.
8번. 노동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노동상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그렇죠?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단체 교섭권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로위반 행위라고 하지 않고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죠. 다 틀렸어요.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행할 수 있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파업, 폐업 등이 있는데 창업은 그냥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획 하나밖에 없습니다. 9번. 기획의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열차는 것. 일단 이 법관이 여기 속한다는 거 보니까 무조건 모르겠어요. 국회겠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의 직접 표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제일자해.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맞죠? 또한 법의 제정 및 개정도 담당하는 것도 맞아요. 또한 비례대표, 지역구, 조직 나눠지는 것도 맞고 국회의장 한 명, 부의장 2명 맞아요. 본회의에서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의견한다. 맞고 1년에 2번, 정기회의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1년에 1번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는 임시회가 있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렸죠. 정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죠. 따라 정답은 5번. 10번. 법률의 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 법률안 제출, 나. 상임위원회, 다. 본회의 의결, 다. 법률 공포. 여기까지는 이건 다 맞는 걸로 당연히 보기니까 가 단계에서는 국회의원 5명 이상의 법률범이 아니라 1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어요. 가 단계에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단계에서 상임위원회란 전문 분야별로 조직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할 내용을 미리 심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데 법률 제정을 더 간단하게 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법률 제정을 더 간단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복잡해지긴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된다. 아닙니다. 일단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걸로 의결되는 그것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에 10명 출석했는데 10명이 다 찬성했다고 기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라에서 의결된 법률안. 라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공포함으로 삭제된다. 한 달이 아니라 15일입니다. 따라서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국회에서 국회 기능을 잘 연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한다.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건 입법에 관련된 기능이 맞죠. 그리고 니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것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아니고 재정에 관한 기능이죠. 재정. 따라서 틀렸습니다. 디귿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아니라 입법에 관한 기능이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국무총리 등의 인력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권한. 재정에 관한 기능이 아니라 일반 국정에 관련된 기능이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미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음도 맞고 정답은 2개가 되겠네요. 네. 정답은 2개가 되겠고 3번. 11번에는 3번이 되겠어요. 12번. 대통령에 대한 옳은 선언안을 고르시오. 자, 임기 5년 맞고요. 40대 이상부터 나갈 수 있는 거 맞고요. 여러 곳에서 투표를 진행해서 모으는 방식인 간접선거가 아니라 직접선거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해는 틀렸다. 디귿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맞죠? 리을 국민이 원할 경우 아무런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중임할 수 있다. 애초에 중임 불가능합니다. 리을도 틀렸고 국무총리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중임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은 임명한다. 물론 국무총리 임명하는 것 같지만 국회의장은 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해서 되는 거예요. 따라 정답은 기읍디귿, 즉 2번입니다. 13번 의사 A씨는 최신 수술 보장 없이 행수와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 이런 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그래서 A씨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침해된 인권을 부자를 쓰는 거죠. 자, 이럴 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잘못된다는 거겠어요? 네, 법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 소원을 청구해야겠죠. 헌재에 가서 헌법 소원을 청구해야 된다. 그걸 바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자, 여기 위를 보시면 자,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하고 싶은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14번 행정부 주요 조직 5개와 각각의 역할을 한가지 쓰시오. 자, 주요 조직 뭐가 있어요? 대통령 있죠? 대통령을 도와주는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밑에 각 행정각부도 맞긴 한데 행정각부라고 적을게요. 행정각부도 있죠. 또한 국무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조직상으로는 같이 있지만 하는 일은 독립된 감사원이 있죠. 이거 5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각각 역할은 뭐 문제집이나 자습서관을 듣는 거나 아니면 교과서 와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대통령 지위와 권한에 대한 시험지다. 전주를 고르시오. 가기 쉽죠. 대통령을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맞죠? 근데 여긴 이 n은 x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는 틀린 게 되겠네요. 2번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원소로서의 권한이다. 맞죠? 얘도 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네요. 3번 법원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 원소로서의 권한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의 동의가 아니라 국회 동의입니다. 여기서 완전 해결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X인데 얘는 O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개헌을 선포하는 것은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아니죠.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소로서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틀렸는데 그냥 맞다 있네요. 따라서 틀렸어요. 5번 국군을 지휘 통솔하며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맞죠? 얘는 X라고 적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10점. 2번만 알았네요. 16번 가다의 법원에 해당하는 법의 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대법원 항고사건을 재판하죠. 고등법원 항소사건 2심사건을 재판하죠. 자, 헌법재판소는 5가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헌 법률을 심판하고요. 권한쟁의를 심판하기도 하고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해 오면 탄핵을 심판해 주기도 하고 또한 정당 해산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권에서 했죠. 헌법 소원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고 보면 항소사건 아니고 상고사건 맞고 명령규칙 처분심사도 맞습니다. 명령규칙 처분을 대법원이 심사합니다. 따라서 맞고요. 상고사건 아니죠. 명령규칙 처분심사 맞고 법률심사 맞고 권한쟁의 맞고 탄핵심판 맞고 안은 헌법재판소죠. 정당해산 맞고 탄핵심판 맞고 다 1심 사건을 재판했어요. 아니죠. 2심 사건이죠. 항소사건 재판한다. 아니죠. 항고사건 재판한다. 아니죠. 헌법 소원 심판한다. 아니죠.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아니죠. 따라 정답은 2번. 근데 2심 사건을 재판하긴 하는데 너무 할 게 없네. 17번 다음으로 관할 국가기관의 명칭을 밝히고 공통점을 목적 서술하시오. 자,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보겠어요. 일단 법률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거니까 바로 행정법이에요. 자, 두 번째. 나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감사를 조작권,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도의권. 뭐겠어요? 국정감사 딱 한 나와야죠. 다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위헌 명령 규칙 신속권. 뭐겠어요? 바로 오케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하자마자 바로 법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국가는 좀 밝혔고 이 권한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권을 분립시키기 위해서고 서로 대립시키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까지 맞죠? 자, 17번 했고 18번 기흥, 기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기획시장 경제체제, 기흥계획정책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네요. 기획은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가의 명령이 내려질 때만 명령을 이행한다. 아니죠. 시장 경제체제는 아예 국가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2번 기획은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만 휘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휘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니은은 계획경제체제죠. 자, 계획경제체제는 채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죠.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경제체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더 틀렸고 4번 대부분의 국가는 기획체제 또는 니은체제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 틀렸죠. 둘이를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맞죠? 시장경제체제는 빈부격차가 단점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5번. 또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5번 맞고. 19번. 다음도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나눠주는 일이 뭐였어요? 바로 분배였죠. 분배에는 임금 또는 지대, 이자를 분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겠죠. 자, 그러면 분배와 소비를 한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됩니다. 생산한 사람을 보면 되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것은 소비죠. 미용실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2번, 은행에 저축하여서 이자를 받았다.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았다는 거는 분배활동에 속하네요. 자, 분배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 받는 것도 분배죠. 4번,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수리한다. 불량 자동차를 수리한다는 건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택시를 이용해 현금을 준다. 당연히 소비죠. 이렇게 4번이고 20번, 기회비용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내가 내일 바이올린 수업을 들을 때와 친구 생일 파티에 갈 때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회비용을 서술하시오. 자, 내가 내일 바이올린 수업을 들어갈 때는 꿈에 살짝 멀어지게 된다. 자, 이것을 하면 되고요. 자, 친구 생일 파티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 생일 파티에 잘못 적었네요. 바이올린 수업을 갔을 때는 기회비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던가 이런 기회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일 파티를 내가 만약에 갔을 때 기회비용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꿈에 방해가 된다. 꿈에서 한 발짝 멀어진다.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회비용 서술하는 거 끝났고 20번은 쉽죠.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거고
다음과 같은 기업의 역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활동을 한다. 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거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 재화를 공급하는데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생산 비용을 줄인다는 거겠죠.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소비의 질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1번 새로운 상품과 생산 기술이 개발된다. 2번 개인들이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난다. 쥐들이 좋은 걸 소비하는데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3번 적은 비용으로 좋은 품질제가 생산된다. 맞죠? 방금 적은 게 그대로 적은 거고. 4번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맞죠? 5번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 맞죠? 자, 정답은 2번. 2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보는 것은 유의 경제학자 슈페터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로 파기 과정이 기업의 원동력이며 기업자를 혁신자로 보았다. 저는 기업가 정신이 기술성 기술로 뭐뭐뭐 등을 보였다. 자,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업가 정신. 자, 1. 기업.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는 활동이고,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이 맞습니다. 디귿. 새로운 기술을 차단하는 것은 혁신적이지 않죠. 기업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리을.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한다. 이것도 기업가 정신이 맞죠.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혁신적이니까. 정답은 기흥, 니은, 리을. 그래서 4번입니다. 23번. 22번이 질문을 답하시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그 기업에서의 측면 한 가지,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한 가지를 적으시오. 자, 그 기업에서의 측면을 보자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전체로서의 측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 전체로서의 측면에는 사회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되죠. 기업가 정신.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 아니더라도 객관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상품 개발, 새로운 시작 개척, 새로운 생산 방법 도입. 이거는 김가영쌤이 무조건 외우라는 거였으니까 외우시고. 자, 그래서 23번까지 문제수도 같고 서술형 문제수도 같은데 한번 다 만들어봤고 풀이도 다 해봤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내일 시험 치는 국어나 그런 거 좀 하세요.